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여수 MBC에서 전해드립니다. 전남 지역에도 해외 입국자 감염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체코에서 입국해 무안의 고향집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43살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해외 입국자에 대해 최소 2주 동안 외출을 자제하고 보건당국의 1:1 능동 모니터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해외에서 적지 않은 신천지 신도들이 귀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자체가 통보받지 못한 해외 신도 명단을 공유하고 추가 조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종교시설 등의 운영 중단을 권고한 가운데 전남 동부 지역 교회 10곳 중 4곳이 주말 예배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지자체에 따르면 여수와 순천, 광양, 고흥 지역 교회는 모두 1,100여 곳으로 이 가운데 40.1%에 해당하는 450여 곳이 주말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제 앞으로 보름 동안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결정적 시기라며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등에 대해 15일 동안 운영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대면 접촉을 줄이는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이 곳곳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민원실에는 칸막이가 설치됐고 재택근무를 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전 고객봉사실입니다. 전기요금 상담과 납부를 위해 하루 50여 명의 민원인들이 찾고 있습니다. 한전 직원과 민원인들 사이에 투명한 아크릴 칸막이가 설치됐습니다. 대화하면서 침이 튀는 것을 막는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아크릴 패널을 설치함으로써 고객님들께서 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고 저희도 좀 더 자세하게 응대할 수 있습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사무실입니다. 빈자리가 군데군데 눈에 띕니다.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직원들이 교대로 재택근무에 들어간 겁니다. 함정과 파출소 등 현장 근무자를 제외한 사무실 직원들은 출근을 하지 않고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인 컴퓨터에 업무 프로그램을 설치했습니다. 재택근무에 들어간 직원들 개인용 컴퓨터에 정부 원격 근무 시스템을 설치하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목포의 한 식당입니다. 손님들이 나란히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관공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온 한방향 식사하기 운동이 민간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좀 어색하긴 하는데요.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란히 먹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전남 지역 음식점 900여 곳이 나란히 도민 안심식당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곳곳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대구에서 순천의료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코로나19 확진자 5명이 완치해 퇴원했습니다. 순천시는 대구 지역에서 지난 13일 순천의료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던 코로나19 확진자 28명 가운데 5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퇴원해 대구로 돌아간 5명은 2번 연속 시행한 유전자 증폭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되면서 완치 판정을 받아 퇴원이 결정됐습니다. 순천시가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 밀집 장소를 대상으로 1:1 공무원 전담제를 실시합니다. 순천시는 밀집 장소 1:1 공무원 책임 전담제를 도입해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고 감염 위험성이 상존하는 시설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교회와 학원, 콜센터, PC방, 노래방은 물론 노인 요양시설과 체육시설 업종 등 2,800여 개의 집합시설에 대해 방역 실시 여부, 마스크 착용 여부, 손소독제 비치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번 총선에서 적용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군소정당들의 원내 진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범진보 세력의 연대를 위한 비례연합정당도 지지층 모으기에 나섰는데요. 본격적인 선거를 앞두고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 전체 의석을 기준으로 47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병립형과
연동형으로 나누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구조입니다. 군소정당의 국회 진입으로 다양성이 확보된다는 데 의미가 있지만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이 탄생하면서 개정법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평가도 이어졌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범진보 세력의 결집을 통해 국회 과반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이에 맞춰 소수 정당들이 국회에 입성할 수 있도록 틀을 마련하는 이른바 플랫폼 정당 구축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존 시민을 위하여와 현 여당이 뜻을 모은 더불어시민당이 전남도당 창당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른바 촛불 시민들의 연대를 통한 의석수 확보로 현 정부의 개혁 작업에 힘을 보태는 데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좀 관심을 갖고 좀 참여해서 왜 이런 모임이 시작이 됐는지 이제 그것도 좀 알았으면 좋겠고 뜻을 모아서 우리 진보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이어져 가고. 그러나 비례연합정당의 출범 과정에서 빚어진 진보 세력들의 의견 충돌은 간과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현 여당이 비례연합정당 선발 주자인 정치개혁연합 대신 또 다른 정당과 손을 잡으면서 갈등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비례정당에 힘을 보태기 위해 꾸렸던 각 지역당의 진보 인사들도 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 또 본격적인 선거전을 앞두고 낯선 비례정당을 유권자들에게 인식시키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진보 진영의 표심을 모아보겠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현실적인 조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협업이라고 하는, 협치라고 하는 좋은 정신이 좀 발현될 수 있도록 협상의 테이블에 끈을 놓지 않고 국민들이 원하는 진짜 정치 연합을 실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합당한 민생당의 경우 참여 여부를 두고 당내 내홍이 이어졌고 대표 진보 정당인 민중당은 독자 노선을 가겠다고 밝혀 여전히 범진보 세력 결집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 개혁의 지속성과 의견의 다양성을 기초로 내건 비례연합정당의 행보가 새롭게 적용되는 선거제도 안에서 어떤 결실을 맺게 될지 이번 총선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오늘 오전 8시쯤 고흥군 과영면 민등마을을 지나던 승용차가 옹벽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72살 오모 씨가 다쳤지만 소방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운전자 오 씨가 차량을 후진하다 운전 미숙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달 총선을 앞두고 도내에서는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선거구의 경쟁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예비후보자 등록 현황에 따르면 오늘까지 도내에서는 예비후보자 58명이 등록을 마쳤으며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을 선거구의 경우 각각 7대 1의 경쟁률이 예상됩니다.